안녕하십니까. 암 발생과 치료 원리 24부에서는 23부에서 시작한 카티세포 이야기의 2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암을 죽이는 전문 킬러인 CTL이 어떻게 암세포를 인식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선 암세포는 특징적인 항원을 가지고 있고 CTL은 이 항원을 TCR이라는 손으로 인식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암의 종류에 따라 암 항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해 우리 몸은 TCR 모양이 각기 다른 다양한 CTL을 만들고 이들은 자신의 손 모양에 맞는 항원을 가진 암세포만을 인식하여 죽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그림에서 ACTL의 손은 암세포 A의 항원만 잡을 수 있는 모양이므로 ACTL은 암세포 A만 인식하는 전문 킬러이고 BCTL의 손은 암세포 B의 항원만 잡을 수 있으니 암세포 B의 전문 킬러가 됩니다. 따라서 이 CTL들이 서로 교차적으로는 작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에 둥근 항원을 가진 B암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우리 몸은 미리 만들어 놓은 수많은 CTL 중 손 모양이 맞는 BCTL을 활성화하여 동원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항원 제공세포를 이용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즉 항원 제공세포가 암세포 항원을 취득하고 이것과 손 모양이 맞는 BCTL만을 선택하여 활성화합니다. 이렇게 선택되어 활성화된 CTL은 자신의 손 모양에 맞는 항원을 가진 암세포를 찾아 죽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CTL의 선택은 활성화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아주 중요한 사안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로 CTL 선택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후속 단계인 활성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 결과 암은 계속 생존하며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연구자들은 항원 제공세포의 역할을 사람이 하는 방안을 시도했습니다. 그 방법은 환자의 혈액에서 T세포, 특히 CTL을 뽑아내어 이것이 특정 암을 잘 인식하고 죽일 수 있도록 유전자 조작을 한 후 다시 환자의 몸속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치료 대상 환자의 암 항원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있어야 하며 이 항원을 인식할 수 있는 T세포 수용체를 인위적으로 만듭니다. 여기에는 암 항원에 결합할 수 있는 부위와 CTL을 활성화할 수 있는 부위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제작된 T세포 수용체를 카이메릭 엔티젠 리셉터, 줄여서 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카이메릭은 머리는 사자, 몸은 염소, 꼬리는 뱀인 그리스 신화의 괴물 키메라에서 따온 말로 여러 부위를 이어 붙여서 이 수용체를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제작한 CTL의 손, 즉 칼을 환자 혈액에서 분리한 CTL에 넣으면 칼을 발견하는 T세포, 카T세포가 만들어지고 이를 정식시켜 환자에 주입하는 것입니다. 환자 몸속에 들어간 카T세포가 공격 대상으로 선정했던 암세포를 만나면 이 암세포의 항원에 결합할 수 있도록 제작한 부위를 통하여 암세포에 결합합니다. 또한 이 결합은 CTL 활성화 부위를 자극하여 카T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즉 카T세포는 항원 제공세포의 도움이 없이도 바로 암세포에 결합하여 활성화되고 그 즉시 암을 공격하여 죽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카T세포는 항원 제공에 문제가 있는 환자에서도 즉시 암을 공격하여 죽일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암의 종류에 따라서 항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기 다른 항원마다 카의 항원 결합 부위를 다르게 제조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특정 환자에만 존재하는 항원보다 많은 환자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항원을 겨냥하는 칼을 제조하면 그 적용 범위가 넓어질 것입니다. 이런 공통 항원의 대표적인 예가 B세포 림프종이라는 암에 존재하는 CD19라는 항원이고 이를 겨냥해 만든 CD19카가 최초로 개발된 카티 치료제였습니다. 그 제품명은 킴리아, 성분명은 티사전력누셀이었으며 2017년 8월에 미국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불과 2달 후에는
역시 CD19를 겨냥하는 것으로 다른 회사가 개발한 여스카타, 성분면, 악시캅타진 실료르셀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효능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 중에서 킴리아는 재발, 불응성,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과 급성 비세포 림프 구성 백혈병의 승인을 받았는데, 이 중에서 첫 번째 경우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은 그 병명조차도 이해가 어려워 보이는데, 그냥 림프 조직에 있는 비세포라는 혈액세포에 생긴 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미만성이라는 말도 생소한데, 이거는 확산을 뜻하는 디퓨즈라는 영어를 번역한 것으로 확산성의 옛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병은 확산적인 모습을 보이는 비세포 림프암이라는 뜻이고, 림프 조직에서 발생하는 암 중에서 아주 흔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병은 초기 진단이 되면 세포 독성과 표적항암제를 이용한 표준 치료를 하는데, 완치되는 분들도 있지만 치료 효과가 없거나 재발하는 경우가 통상적으로 약 40%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를 재발 혹은 불응성 상태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미국 FDA가 CAR-T 치료를 해도 좋다는 승인을 한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1차 치료에 실패한 이 환자들의 CAR-T 치료를 하면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2020년에 발표된 논문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연구자들은 1차 치료에 실패한 림프종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쪽은 통상적인 2차 항암제 치료를 하고 나머지 한쪽은 CAR-T 치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그룹 간의 완전 간해율과 생존 중앙값을 비교했는데, 완전 간해란 더 이상 암이 발견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며 완치의 조심스러운 표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결과 2차 항암제 치료 시 완전 간해율은 22%, CAR-T 치료 시에는 52%였습니다. 즉 1차 치료에 실패한 환자에게 2차 항암제 치료를 하면 약 5분의 1이 완전 관해가 되는데, CAR-T 치료 시에는 대상 환자 2명 중 1명이 완전 관해된다는 것입니다. 생존 중앙값은 말 그대로 치료 후 환자들이 생존한 기간의 중앙값을 말하는데, 항암제 치료 시에는 6.5개월이었으나 CAR-T 치료 시에는 19.3개월로 환자 수명이 거의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CAR-T 치료의 위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CAR-T 세포의 가장 큰 장점은 뛰어난 항암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 사이클을 완성하기까지 긴 시간이 걸리는 다른 항암제 치료와는 달리 CAR-T 치료는 환자에 주입한 CAR-T 세포가 자체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주사로 그 효능이 1년 이상 유지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CAR-T 세포의 단점도 존재합니다. 우선 지나친 면역 활성으로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과 신경 독성 같은 부작용을 우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점은 환자 개개인마다 T세포를 끄집어내고 유전자를 도입하는 과정을 일일이 다 해야 하므로 엄청난 비용이 든다는 것입니다. 한때 그 비용이 수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다행히 현재는 보험 급여가 되는 것도 있어 환자 부담이 크게 경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CAR-T 치료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적용 범위가 한정적이란 것입니다. 현재는 일부 림프종과 혈액암으로 그 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고형암에는 큰 효과를 보장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CAR-T가 고형암의 효능이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형암은 뭉쳐서 밀집되어 있으므로 면역세포들의 접근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난 21부에서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CAR-T세포 역시 암 덩어리를 뚫고 들어가기가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고형암은 면역세포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면역 억제 물질들을 분비하는데, 이를 콜드 튜머, 차가운 암이라 한다고 21부에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면역 억제 물질들의 작용으로 CAR-T 세포들의 활성이 떨어져서 공격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극복할 방안은 무엇일까요? 저는 지난 21부에서 뭉친 고형암에 항암 바이러스를 넣으면 이를 흩뜨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면역 활성이 낮은 콜드 튜머가
면역 활성이 높은 핫툼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항암 바이러스와 CAR-T세포를 병용한다면 CAR-T세포의 작용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제거되어 CAR-T세포의 고형암 살상도 가능하리라 예상되고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3부와 이번 24부 영상을 통하여 CAR-T세포 치료를 소개해드렸습니다. CAR-T세포 치료가 지금은 일부 혈액 및 림프암으로 그 용도가 제한적이지만 탁월한 효능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CAR-T세포 치료에 대한 현재의 연구는 부작용을 줄이고 고형암으로 그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머지않은 장래에 이에 대한 큰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